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증시 상황, 미국 현지에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바로 그렇다면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네, 내일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 바로 중국 지급 준비율 인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화요일이었나요? 네. 금융당국 긴급회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실히 힘을 쏟는다 이런 분위기를 좀 풍겼는데 우리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증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게 어떤 그런 상승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당장에 이제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급 준비율을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사실 그런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0.5%라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근데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중국의 어떠한 그 내수 경기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회복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경제가 부진한 게 결국에 부양책에 대한 부재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저는 정부의 어떤 시스템 문제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T 기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단속도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었던 부분들이 좀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해결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야지만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떠한 내수적인 부분이지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상승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190조 원대의 어떤 그런 이제 규모를 이제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어떤 그런 소비재들이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소비재들이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재 쪽을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상 이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쪽은 사실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그 지준율을 거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또 중국에 많이 좀 진출을 해 있죠.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중국에서 소비재 관련 기업들 함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부적인 섹터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도 우리 시장이 좀 바로 반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섹터 위주로만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조금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나 이런 우려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개별적인 사실 악재라고 하면은 사실 금투세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또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네. 좀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시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시행이든 유예든
좀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증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인도 쪽은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이제 증시가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지준율을 좀 인하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그런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또 2020년도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지준율 인하를 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021년부터 증시가 지속적인 좀 상승을 이뤄왔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네. 사실 이번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리스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시는 전략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금투세 리스크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지켜보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이번 정책을 이렇게 내놨지만 이 지준율 인하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하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길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해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2015년부터 사실 2019년까지 봤을 때 거의 이제 평균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와도 이제 6%대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에 이제 목표치 5%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0.5% 정도 인하를 하고 나서 뭔가 어떠한 또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인하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에서도 정말 이제는 침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들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국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 위주로 어떠한 그런 이제 상승 좀 트리거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준율 인하 발표에 대한 이 당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지준율 인하라는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의 시장 전망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앞서 이 중국향 매출이 높은 종목, 이 산업군을 좀 선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쪽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폭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비재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소비재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카테고리가.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단연코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또 이제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라고 보면은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중국의 내수 부진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원인이 어떤 그런 브랜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 부양책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좀 아니다라는 거고,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고 또 시간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혜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ODM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에 이제 현지에 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OD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로컬 그런 이제 화장품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좀 진출하게 되면서 자본 조달 비용이 좀 용이해지고 네. 이에 따라서 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캐파 자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ODM 기업들의 어떤 생산량 증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브랜드 쪽보다는 조금 이제 생산하는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게 뭐 화장품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의류 소비재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형지 쪽 같은 경우에 형젤리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너무 이제 급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거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FNF라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제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좀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화장품보다도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LB라든지 이런 디스커버리와 같은 판권을 또 획득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이제 MLB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째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 자체가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MLB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양책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디스커버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 결국에 이제 MLB를 승부를 봤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도 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NF를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선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이제 10주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산업재에서 이제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전선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경우에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이제 판가 연동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을 보시기보다는 전선주 쪽이 훨씬 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전선 같은 경우에 엮일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시장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영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뭐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이쪽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우호적인 이제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선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좀 비싼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일진전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적인 섹터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 ODM 관련주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말씀해 주셨고요. 의류에서는 이제 FNF, MLB와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겨울옷은 좀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일진전기로 이렇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또 10월 초에 이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한번 좀 이 일정 이벤트로도 한번 소비가 확 뛰는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국경절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재들은 항상 성수기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떠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덧붙여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3% 이상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장의 훈풍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